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가장 오래 알고, 가장 많이 의지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한테 가장 많이 상처받은 것 같지 않나요? 낯선 사람한테 들었다면 그냥 넘겼을 말 한마디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면 며칠을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제일 함부로 굴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참던 말을 집에 오면 그 사람한테 꺼내고, 처음 만났을 때는 절대 안 했을 행동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려 해요. 왜 가까운 사람한테 더 상처받는지, 그리고 왜 친해질수록 예의가 없어지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까지요. 심리학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장면 3개를 보여드릴게요. 장면 하나. 회사에서 온종일 치이고 집에 들어온 순간 엄마가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해요. 밥은 먹었어?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들리는지, 별거 아닌 말인데 왜 그 순간 쏘아붙이게 되는지. 장면 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처음 친해질 때는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지금은 30분 늦어도 별로 미안하지 않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이 며칠씩 없어도 이제 서로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편함인지 소홀함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면 셋. 연인 사이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일. 사귀기 전에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다 들었는데 지금은 말이 반도 안 끝났는데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2번 다시 못 받겠다.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가까운 관계예요. 그리고 전부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 안 했을 행동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심리학의 기대 위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낯선 사람한테는 기대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해줘도 좋은 사람이네 싶고, 실망시켜도 원래 저런 사람이겠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기대치가 아주 높아요. 나를 알잖아. 내 마음을 알잖아.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실망이 배로 커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중요한 날을 잊으면 서운함이 깊어요. 근데 방금 처음 만난 사람이 같은 날을 잊어도 그냥 지나가요. 같은 행동인데 관계의 깊이에 따라 상처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뇌 안에 편도체라는 구조가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고 감정 반응을 조율하는 곳인데요. 낯선 사람 앞에서 편도체는 항상 살짝 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행을 조심해요. 필터를 켜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 앞에서는 편도체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요. 긴장이 풀리면서 필터도 같이 꺼지는 거예요. 필터가 꺼진다는 건 감정이 날 것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가공되지 않은 피곤함, 짜증, 서운함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밖에서 다 참다가 집에 오면 폭발하는 이유예요. 뇌가 이 공간은 안전하다, 이 사람은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나의 연장선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확장 이론이라고 불러요.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이에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처럼 들려요. 그래서 똑같은 말도 훨씬 깊이 박히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탈억제라는 게 있어요. 뇌가 어떤 환경을 안전하다고 학습하면 그동안 억제하고 있던 행동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방 말을 끊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을 지켰어요. 말투도 조심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아직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뇌가 억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이 사람은 내가 실수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학습해요. 그 순간부터 억제가 풀리고 날 것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의 관성이 있듯 관계에도 관성이 있어요. 한번 형성된 관계 패턴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 그냥 유지돼요. 처음에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면 그게 유지됐겠지만 어느 순간 편한 게 기본이 되어버리면 그 패턴이 관성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뭘 그래라는 말이 처음엔 친밀감의 표현이지만 반복되면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증이 되어버려요. 경계선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침식돼요. 오늘 한번 말을 끊었고 상대방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내일 또 끊어요. 한 번 약속을 늦게 지켰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늦어요. 이렇게 작은 예외들이 쌓이면서 경계선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둘 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더 상처받는 이유, 그리고 친해질수록 예의가 없어지는 이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상처를 더 깊이 받는 이유,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의를 잃어가는 이유, 상대방도 나한테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필터를 끄고 날 것의 감정을 꺼내는 건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상처받을 수 있고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같은 관계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안전함이 소홀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가 쌓이면 관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었던 것, 고마움을 표현했던 것,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던 것. 그게 어색하거나 과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가까워졌다는 건 그 예의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오래 함께 하려면 그 예의를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해요. 매일 한번 고맙다고 말하기,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루틴이 관계의 온도를 유지해줘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기대를 말하지 않아서예요. 나를 알잖아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좀 힘들었어. 그냥 들어줘. 그 말이 나한테는 좀 상처가 됐어. 오늘 약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기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대를 말로 꺼내는 순간 상처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져요. 편도체가 필터를 끄는 순간이 있어요. 몸이 피곤할 때, 배가 고플 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신호를 알아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연습이에요. 나 지금 예민한 상태다 싶은 순간을 인식하고 그 순간만큼은 중요한 대화를 미루거나 먼저 나 지금 좀 힘들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가장 오래 곁에 있어줄 사람한테 가장 잘 대해야 해요. 그게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뇌는 정반대로 작동해요. 가장 안전한 사람한테 가장 날 것의 감정을 꺼내고 가장 믿는 사람한테 가장 많은 기대를 걸어요.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가장 소중한 관계를 조금씩 마모시켜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뇌가 친밀함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메커니즘을 알았으니까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그 사람한테 처음 만났을 때의 나로 잠깐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